자, 이제 우리 수익금액 조정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지금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회계상의 우리 수익금액을 우리 흔히 말했던 매출액이라고 하는 걸 있죠. 이걸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상의 매출액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걸 결산서상의 우리 수익 금액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회계상의 매출액을. 그럼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을 우리가 조정 후 수익 금액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매출 세무 조정의 조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매출액 조정한 후에 수익 금액 매출액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회계상의 매출액을 법인세법상의 매출로 보고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해줄 건데, 자, 그럼 얘 둘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근본적으로는 전부 다 일치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다 일치를 해요. 자, 우리 교재 434페이지를 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익 금액은 인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 조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생각하는 인도 넘겼다라고 하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역에 대한 것도, 용역은 뭐 다른 거 말고 우리 건물로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건물은 우리가 회계에서도 작업 진행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럼 작업 진행률로 계산한다는 건 공사비를 가지고 총 공사비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썼어. 그게 공사비로 작업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법인세법도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 둘이가 생각이 똑같게 갈 거예요. 자, 장기할부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용 판매. 우리 시용 판매가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그거죠. 그러면 써본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회계상의 수익 인식하잖아. 그것처럼 법인세법도 구입 의사 표시했을 때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매출액은 입금, 매출원가는 송금, 비용으로 산입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죠. 위탁 판매도 우리 회계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한테 인도했을 때잖아. 그래서 얘도 수탁자가 그 상품을 팔았을 때에 인식한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럼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은, 자, 이 작업 진행률은 항상 공사비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 공사비가 얼마냐?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 공사비가, 지금까지 당해 말까지 발생한 총 누적 공사비가 얼마냐를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 보면 1억의 공사를 도급을 받았어요. 근데 1억의 공사 건물 지어 주기로 했는데 총 공사비가 8천만 원이 들어갈 거라고 볼게요. 그럼 8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6천만 원의 공사비를 썼다면 75%가 쓴 거죠. 우리 8천 중에서 6천만 원 썼다면 75%를 4분의 3을 공사비를 썼잖아요. 그러면 1억에 계약한 것 중에 75%인 7,500만 원을 수익 금액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업 진행률, 공사비를 기준으로 그 퍼센테이지만큼 계약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회계 기준하고 법인세법하고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장부에 쓸 때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지어주기로 했는데 공사비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만큼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그럼 우리 계약금, 중도금 뭐 이런 식으로 받든지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 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회계에서는 이런 문제에 가끔씩 얘가 등장을 할 때 총 공사 예정비는 변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공사비를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 방금 제가 8천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럼 앞으로 2천만 더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3천이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9천만 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작업 진행률 계산할 때에 우리가 분모가 바뀌니까 변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공사비 들어간 전체, 얘가 3년짜리라 그런데 2년 차라면 1, 2년 동안 들어간 공사비를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년도에 수익 인식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올해 수익 인식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티는 안 나지만 빼기 송금이라는 게 올해 이전에 수익 금액 인식한 부분을 뺀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똑같은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올해 들어간 공사비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총 공사비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액 가지고 과거에 공사 수익금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이게 우리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계산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한 건 우리 이론 문제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세무일급 이론 문제에. 그리고 회계 문제로 등장하는 거니까 그때 지금까지 경과된 공사비 더하기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지급될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되겠죠. 그럼 그걸 분모에 두고 분자에 지금까지 공사한 금액 빼기 과거의 수익 인식액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공사 수익금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법인세에서는 우리 전산이잖아. 실기에서 할 거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주는 거 넣어주면 컴퓨터가 깔끔하게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그럼 거래 유형별 수익 금액에서도 우리 회계 기준에 대한 거하고 법인세법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자, 우리 특례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우리 수익금액 특례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자, 수익금액 특례라고 적혀 있는 곳에 자, 먼저 기억하실 게 장기 할부 매출이 있어요. 자,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말 잘 보세요.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자, 우리는 매출액은 전부 다 회계 기준에서 원칙은 인도 기준이에요. 우리가 3,6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36개월 할부를 했던 10개월 할부를 했던 간에 장부의 제품 매출은 3,600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장기 할부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36개월 할부면 1년에 1,200밖에 안 받잖아. 그러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해 1,200 받기로 했으면 1,200 받는 것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법인세법도 원칙은 인도 기준인데 얘는 원칙은 인도 기준인데 만약에 회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을 했다면 그렇다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한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리했다면 너네 3,600이야 라고 하면서 2,400 더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200 벌었네 라고 하면 1,200으로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한 거를 잘 보세요. 아이고. 지금 얘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 자, 아래쪽에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 처리했다 하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대요. 자, 이게 특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건 3,600만 원을 전부 다 매출로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는 건 올해 1,200만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장부에는 3,600만 원짜리 썼는데 얘를 2,400 취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고 조정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인도 기준 처리했다는 건 3,600만 원을 전부 다 매출로 잡았는데 실제 회수되는 건 올해 1,200밖에 없잖아. 그러면 2,400을 신고 조정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얘가 특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해 주는 건 특례라고 느낌이 그렇게 심하게 안 들죠. 그런데 인도 기준으로 한 걸
거꾸로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법인세 신고하면서. 장부에는 3,600 며칠로 다 잡으면서 법인세 신고하면서 2,400 취소하는 거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용역 제공 등에 따른 특례를 보면 지금 얘가 특례인 거고, 자, 용역 제공은 건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회계 기준에서 원칙은 단기 건설이든 장기 건설이든 무조건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는 게, 공사비 들어간 만큼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자, 우리가 단기 건설은 법인세법도 진행 기준인데, 단기 건설 보면 비상장 중소기업은 완성 기준 허용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단기 건설은 그냥 1년이에요. 공사기가.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된다면 올해는 공사비가 들어갔던 어떻던 간에 수익 인식 안 하고 내년에 완성되었을 때의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중소기업 인도 기준 선택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건 지금 얘를 선택한다면 우리 법인세법도 수용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해 줄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이걸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결산서의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 가능. 자, 얘도 이거죠. 우리가 올해 공사비만큼 수익 인식을 한 거야, 장부에. 그런데 내년에 완공인 거예요. 1년짜리라서. 그럼 얘를 진행 기준으로 신고를 했는데 얘를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수익 인식했던 거 있죠? 전부 다 취소 가능하고 내년에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넘길 수 있다는 게 특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세금을 늦게 낼수록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부담 최소화시킨다는 전제 조건이면 과세 이연, 미래에 내도록 얘를 넘겨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얘 둘이는 조건사항이 되고 세부담 최소화한다 그러면 무조건 적용할 거예요. 회사는 진행 기준이든 아니면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이든 장기 할부 매출에, 장기 할부 매출이라는 건 1년 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걸 장기 할부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건설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이라고 회견되어 있지만 조금 금액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법인세법은 그냥 완전히 진행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공사비 비율대로 해서 그만큼 매출을 인식 안 하면 틀렸다라고 해서 바로 조정을 할 거예요. 자, 앞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1억에서 1억의 도급 금액인데 75% 공사비를 쓴 거예요. 그러면 7,500을 인식해야 되겠죠. 6천만 원 공사비를 써서. 그럼 법인세법은 6천 공사비라면 7,500의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회사가 공사비는 6천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수익은 7천만 원만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작게 인식했죠. 그럼 매출액도 500은 늘려야 되는데 둘 다 공사원가는 6천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법이 너 이만큼 매출 더야 라고 말하면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익의 생각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세무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매출액을 만지면서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면 세무조정을 할 거예요. 자, 그 외 아래쪽에 이자수익, 이자비용, 임대손익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더 기억할게.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은 얘는 부산물 매각하고 작업 폐물 매각도 우리 얘도 수익 금액으로 인식을 해요. 매출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물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냥 만들어 쓰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우리가 서식부터 먼저 구경을 해보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메인 페이지가 당연히 지금 이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예요. 얘는 결산서상의 수익금액, 회계상의 매출액을 조정 후 수익금액,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으로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조정이라는 글자는 세무조정이 아니라 매출액을 더하고 빼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세무조정이 아니라 매출액. 제가 수익금액은 매출액이라고 그랬죠. 소득금액이 아니에요. 그럼 우린 지금 첫 시작이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을 산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첫 번째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을 만드는데, 자, 컴퓨터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라는 이곳은, 이 탭은 장기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탭이에요. 장기건설공사는 무조건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강제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장기건설공사의 경우에 도급금액이 얼마고 총공사 비중에 지금까지 얼마에 썼다면 진행률이 몇 %니까 얼마를 우리는 입금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로. 그런데 올해 이전부터든 올해든 총 인식한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그만큼 매출액이 우리는 느리거나 줄이거나 딱 그 금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부에 너무 많이 했으면 줄일 거고 장부에 작게 했으면 늘려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이 탭은 장기건설공사면, 자, 지금 세 번째 탭을 보시면 이 글자를 가지고 메인으로 보세요. 중소기업 특례에 대한 거예요. 방금 제가 중소기업 특례 이야기했던 건 장기 할부 매출을 인도 기준 적용했다 하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하는 거라든지, 혹은 단기 건설공사를 진행 기준으로 했던 거를 우리는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례에 의한 거죠.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수익금액, 특례 적용했을 때 수익금액하고 회사가 장부에 적어둔 금액하고 두 개 차이만큼 또 매출을 줄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익이 차이가 나면 그것 또한 세무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수익금액 조정이 있는데, 사실 여기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여기는 쓰는 내용들이 위탁 매출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시송 매출 누락을 했거나, 혹은 상품권 매출 과대 계상했거나, 한마디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거하고 매출의 값이 틀린 경우 있죠. 그 경우에 여기에서 전부 다 쓸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장기건설공사나 특례에 의한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기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기록하게 되면 우리는 컴퓨터한테 얘가 제품 매출이야, 상품 매출이야, 공사 수익금이야, 부동산 임대 수입이야, 이런 걸 사인을 보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앞쪽에 매출을 조정해주러 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부족함이 좀 느껴질 거예요. 자, 그게 여기에서 우리가 메뉴에 대한 위치를 본 거고, 여기 1, 2, 3번의 탭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입력되는 게 아래에 가나다로 해서 금액이 더한다 가산 뺀다 차감물에서 매출액이 우리가 참고용 쓰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부터 보면,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볼게요. 첫 번째 결산서상 수익금액 내역이라고 적혀 있죠. 결산서상 수익금액 내역이라는 건 우리 손익 계산서상 매출액이라 그랬죠. 그러면 매출액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400번대의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보를 안 준다면 우리가 400번대의 수익의 정보를 전부 다 빼오라는 게 계산서상의 수익 금액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은 우리는 어떻게 불러와서 쓸 거냐면 지금 계산서상 수익 금액은 매출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 정보를 끌고 오는 건 전부 다 1번 매출이라고 하고, 자, 이젠 과거쯤이면 이 버튼은 자주 누르지는 마시는데 F2번 누르는 거 있죠. 이거 우리 지금까지 많이 쓴 거죠. 이건 우리 회계 관리에서 계정 과목만 선택할 때 쓰는 거고, 우리 금액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인세 메뉴에서는 F4번 누르시면 매출액하고 그리고 금액을 같이 줄 거예요. F4번 누르면 위에 보시면 매출 조회라고 적혀 있죠. F4번 클릭하면, 근데 얘만이 아니고 계속 F4번을 많이 누를 거예요. 여러 메뉴에서도. 그러면 자, 여기 F4번에서 문제 순서대로 가면 공사 수입이 407번 공사 수익금 8억 2,900 일치하죠. 그러면 얘 선택해서 금액 불러오고, 다음 또 매출에서 제품 매출이 7억 9,800, 그러면 7억 9,800만 원 불러오고, 또 매출에서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쓰는 애들은 다 특징이 지금 수익금액,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니까 매출액이라서 다 400번대만 불러온 거예요. 400번대가 영업수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영업외 수익 잡이익 계정에 다음과 같이 영업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자, 잡이익 계정 명세인데 여기까지는 별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해 때문이에요. 부산물 매각 수입이 160만 원 있대. 그럼 법인세법은 이걸 매출로 볼 거라는 거예요. 수익 금액으로. 그럼 어떤 계정 과목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봤더니 잡이익 계정, 영업외 수익 계정에 부산물 매각 수익이 160만 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당연히 잡이익 계정 과목은 이것만 쓰는 게 아니죠. 그럼 다른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적어 줄 거예요. 그러면 자, 아래에서 영업외 수익이죠. 그럼 2번 영업외 수익 선택하고, 자, F4번 눌러보면 잡이익 보일 거예요. F4번 누르면 잡이익이 보이죠. 그럼 잡이익 선택하고 결산서상 수익 금액에 160만 원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단수 차익하고 한 것들을 매출액으로 볼 건 아니죠. 우리는 부산물 매각 수입만 우리는 조정 후 수익 금액에 넣을 거기 때문에 그 금액만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먼저 결산서상 수익 금액을 다 불러온 거예요. 다른 거 다 한 게 아니고 얘를 이제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차이가 있는지 내역을 봐야 되겠죠. 자, 3번에 현장별 계약 내용 및 공사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공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확인할 게 공사 기간을 보는 거예요. 장기 건설 공사냐, 단기 건설 공사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미도빌딩 신축은 19년 11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이니까 얘는 1년 넘었죠. 그건 장기 건설 공사고, 연립주택 신축도 2020년 7월 1일부터 21년 11월 30일 1년 넘었죠. 장기 건설이고, 무택교량 신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21년 5월 20일까지 얘는 단기 건설 공사죠. 기간이 1년 안 넘죠. 그러면 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건설 공사인지 확인한 이유가 특례 적용하는지. 특례 적용하는 건 세부담 최소화 전제 조건이라 그러면 무조건 특례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제가 중소기업 특례를 자주 언급할 건데 우리 시험은 중소기업으로 봐요. 그럼 세부담 최소화라는 건 정해진 중소기업 특례는 전부 다 적용하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무택교란 신축에 지금 기본 예제니까
우리 적용가 걸려 있죠. 1번. 아래 보시면 무태교량 신축공사는 단기건설공사로서 당사는 진행 기준에 의해 수익금액을 인식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익금액 인식기준 특례에 따른 세무조정하시오. 그럼 얘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진행 기준으로 했지만 수익금액 인식기준 특례는 완성 기준으로 신고조정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단기건설공사인데 진행 기준으로 해산을 했고 우리는 수익금액 인식 기준으로 우리 인식 기준 특례로 완성 기준으로 세무 조정을 해서 바꾸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쉬운 장기건설공사부터 볼게요. 그럼 미도 빌딩 신축이 있는데 이 내용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도급 금액이 9억인데 총 공사하고 9억 받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비 들어간 게 5억 4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총 공사비가 7억 2천만 원인데 그 중에 5억 400 들어갔으면 계산하면 얘가 70%가 돼요. 그러면 9억의 70%면 6억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법인세법은 지금까지 수익금액 인식한 게 6억 3천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5억 400 들어갔다면. 그런데 회사는 지금까지 5억 400 회계 처리하면서 전기 말까지 3억을 인식했고 올해 3억 2천 했으니까 6억 2천만 원만 매출 수익금액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1천만 원 작게 했네. 법인세법은 6억 3천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1천만 원만큼 매출 작게 한 거 올려줄 거고 그럼 둘 다 법인세법이든 회계기준이든 5억 400만 원이 공사비라고 말하는 건 서로 똑같은 거죠. 근데 매출액이 세법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말한다면 그만큼 이익도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겠죠. 자, 그럼 제가 지금 말로 한 거는 어떤 건지 개념 잡아라는 거고 컴퓨터에 쓰면 계산 다 해줄 거예요. 자, 우리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으로 탭으로 가서 장기건설공사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미도빌딩 신축 도급자는 주식회사 미도상사 총 도급금액은 9억 원이다. 해당 3년도 말 총 공사비 누적액은 5억 400만 원이고 총 공사 예정비는 7억 2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6억 3천만 원이 누적 입금 매출로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회사는 정기말 수익 계산한 게 3억 원이고 그리고 단기 회사 수익 계산액이 3억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 1천만 원만큼 매출액을 높여야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탭이 뭐 하는 탭이라 그랬죠? 장기건설공사라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 탭이 공사수익금 탭인 걸 알아요. 그래서 앞에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으로 한번 가보면 공사수익금에 1천만 원이 가산되고 플러스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탭이 공사수익금의 장기건설공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나오니까 1천만 원 더 높여야 된다고 매출액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3억 5천만 원을 인식했으면 너무 많이 했죠. 6억 3천 해야 되는데 6억 5천 인식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만큼 줄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 작업 진행료 쓴다는 건 딱 이 금액만 인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금액만. 자, 그럼 우리는 매출액은 이 서식의 목적인 매출액은 이제 맞췄어요. 1천만 원 더 높이는 거. 그럼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이걸로 인해서 이익의 차이가 발생할 거냐. 이익이 1천만 원 늘어나야 되는 거죠. 매출액이 1천만 원 늘어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위에 조정 등록으로 가면 자, 우리 아래 빈칸에 이만큼 더 매출이야 1천만 원만큼 더 매출이야 라는 거는
우리는 더 매출인 입금에 산입하라는 이야기죠. 자, 왼쪽이 지금 입금 산입 송금 부산이 가산 조정이고 오른쪽이 차감 조정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원래 F4번 눌러서 이거 쓰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 문제가 두 개죠. 시험 때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쓰면 돼요. 그런데 두 개나 만약에 같은 종류가 두 개가 있으면 구분해서 각각 써야 돼요. 그때 의미만 통하게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시험 때 여러분들이 그냥 미도 빌딩 신축이라고만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식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게. 그럼 1,000만 원을 높여야 되겠죠. 자, 그럼 이 1,000만 원의 소득 처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1,000만 원 누가 가져간 건가요? 아니죠. 이거 지금 우리는 회계 처리 안 하고 내년에 완공되면 마저 다 수익으로 처리할 건데, 이익으로 처리할 건데, 우리 법인세법이 이거 올해 거라고 지금 미리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되면 같이 맞아지겠죠. 그걸 우리는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장부에 쓰는 거고 내년 되면 맞아졌다고 줄여줄 거예요. 그럼 오늘 처음 쓸 때 사용하는 소득 처분이 1번 유보 발생인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의미 통하게 우리 그냥 입금 산입 얘만큼 공사 수익금이야. 미도 빌딩 신축 유보다. 유보 발생 감소라는 글자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준 거지. 우리는 직접 실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소득명세에는 여기 발생 감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연립주택 신축을 볼게요. 얘는 올해 시작했고 내년에 완공인데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럼 아래 칸에 연립주택 신축 김태균이고 도급 금액은 5억 원이고 지금까지 총 공사비는 1억 2천만 원. 총 공사 예정비는 3억 8천만 원. 올해 시작했으니까 전기의 수익 금액 계산한 건 없고 올해는 1억 2,40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리 법인세법은 이 금액을 공사수익금으로 봐야 된다고 한 건데 우리는 장부에 이거밖에 안 했죠.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만큼 우리는 매출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칸 자체가 공사수익금이니까 얘도 늘려라 그랬고 얘도 늘려라 그러니까 4,385만 원이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면 같이 다 가산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은 지금 작성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는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3번 조정 등록에 가서 또 연립주택 신축 금액 3,385만 원. 얘도 내년에 완공될 때 전부 다 맞아지겠죠. 뭐 결국엔 5억 벌었다는 건 똑같을 거잖아요. 총 번 거는. 그래서 얘도 유보 발생인 거예요. 자,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무태교량 신축을 보면 얘는 단기 건설 공사죠. 그럼 이 무태교량 신축은 올해 얼마라고 인식했다라고 적혀 있죠. 올해 회사 계산 수익 금액이 2억 8천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법인세법은 특례 적용하면 내년 21년도에 7억을 전부 다 인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인식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0원이죠. 그걸 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특례에 의한 거니까 여기 특례로 가서 특례 탭에서 1번 매출이라고 누르고 지금 얘 공사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F1번 누르고 공사 수익금. 이때는 금액 불러오는 게 아니죠. 계정 과목만 쓰는 거니까. 방금 세법이 올해 얼마 인식하라 그랬죠?
빵원. 근데 회사는 얼마라고 했다는 거죠? 2억 8천. 그래서 2억 8천을 전부 다 취소하라는 거예요. 매출을. 이해가셨나요? 그럼 다시 우리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 가면 잘 가다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수익 금액에서 우리 결산서 수익 금액에서 조정 후 수익 금액은 맞지만 이 수익 금액 조정 계산은 가산과 차감이 정확하게 발생한 대로 써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공사 수익금이 가산된 게 여기 4,385만 원, 차감된 게 2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385만 원 그리고 차감에 2억 8천이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컴퓨터가 같은 우리 계정 과목을 쓰면 얘를 계속 순액으로 몰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들어오는 거지 이 다음 또 하나 손대면 또 풀려요. 그래서 얘를 제일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손대는 건 우리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특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그럼 우리는 2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취소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익은 2억 8천 취소해야 되나요? 이익은 얼마 인식했죠? 우리 회사가? 무태교환 신축으로 이익은 얼마 계상했죠? 자, 그렇죠. 산수하면 4,200만 원을 인식했죠. 이해가시나요? 수익 금액으로 2억 8천이고 공사비로 2억 3,800이니까 장부에 다 썼으면 4,200을 이익으로 인식한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우리는 2억 8천만 원의 이익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4,200만 원의 이익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이 매출액 아니다라고 취소한 거는 방금은 매출액이었고 수익 금액은 세무조정은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익을 취소해야 되는 건 2억 8천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4,200만 원을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취소할 때 그냥 4,200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매출액 2억 8천 취소하고 공사 매출 원가인 2억 3,800을 취소하면 우리는 4,200만 원 취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대응되는 원가도 다 취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 재료지. 비용은 그대로 두고 매출만 취소하는 거는 그 회사한테 돈 세금을 거꾸로 역으로 더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비용을 2억 얼마나 인정하는데 얘만 취소해 버리는 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두 개 다 취소할 거라는 거. 세무조정에서는 이 서식은 얘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서식은 수익금의 매출액 이야기인 거고 세무조정은 이익이잖아요. 2억 8천만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F3번 조정 등록에 가서 그럼 방금 2억 8천 취소할 거죠. 매출에 전부 다 취소할 거잖아. 그러면 자 우리는 매출 아니야 입금 불산입 차감 조정에 가서 단기 건설 공사 거 금액 2억 8천만 원. 얘 그럼 언제 수익 금액 인식한다는 거야? 내년에 완공되면 인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의 차이인 거죠. 지금 우리는 장부에 이 금액을 인식하고 그리고 총 7억 중에 올해는 이 금액 나머지는 4억 2천만 원을 내년에 인식하겠지. 근데 법인세법은 올해는 0원이고 내년에 7억 전부 다 인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의 차이죠. 그래서 내년에 인식해 줄 때 추인하도록 유보 발생이라고 소득처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얘 매출 아니야. 입금 불산입 단기 건설 공사 유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것만 취소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익이 팍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 비용도 인정 안 해. 성금불산이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건설공사 원가 금액 2억 3,800만 원. 얘도 내년에 전부 다 공사비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 얘는 올해 비용 아니야. 내년 비용이야. 성금불산이 단기 건설공사 원가 유보다. 그럼 결론적으로 차감조정 2억 8천, 가산조정 2억 3,800 하면 4,200만 원이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응되는 원가까지 다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자 4번의 할부 판매를 볼게요. 자, 할부 판매일 때는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단기 할부 판매냐 장기 할부 판매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단기냐 장기냐를. 그러면 자 4번의 1번 2020년 10월 20일 제품 1200만원 원가 960만원을 숫자 좀 틀렸죠. 자 960만원을 다음 조건으로 판매하고 인도일의 매출로 계상하였다. 또한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대금 결제 조건은 계약금 200만원, 잔금은 1개월마다 200만원씩 5회 분할 상환함. 그럼 지금 얘 보면 1200만원인데 계약금 200 줬고 나머지 1000만원을 1개월마다 200만원씩이면 그냥 5개월 할부네. 단기 할부죠. 5개월 할부잖아. 단기 할부면 우리는 그냥 인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특례든 뭐든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인식하는데,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이거적으로 우리는 장부에 인도일의 매출로 계상했대요. 그럼 잘했네. 생각이 똑같죠. 법인세법도 인도일날 나눈 것도 없이. 그럼 계약금 현금 수령했고 11월 20일 할금 결제되지 않았다. 세법이 우리 돈 받았다 안 받았다 관심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얘는 세무조정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단기 할부 판매니까 인도할 때 전액 인식하는데 인도할 때 전액 인식했다고 적혀 있잖아. 그럼 생각이 똑같으니까 손댈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 할부 매출인지 장기 할부 매출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2020년 4월 1일 제품 5천만 원을 인도일 이후 매 2개월마다 500만 원을 회수하기로 하고 당사는 인도일이 속하는 날에 전액을 매출액과 매출 원가로 계상하였다.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익금액 인식기준 특례에 따른 조정을 하고자 한다. 자, 일단 장기할부 매출인지 봐야지. 얘는 4월 1일 날 물건 팔았는데 인도일 이후 매 2개월마다 500만 원씩 회수하기로 했고, 그러면 얘는 일단 10번에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일 이후 2개월마다니까 한 번 나눴으니까 10번인데 2개월마다면 20개월 할부죠. 그러면 얘는 장기 할부 매출이네. 그럼 특례 적용 가능하니까 특례 따라서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가 회수기를 도래 기준으로 했으면 따로 적용 안 하고 수용하면 돼요. 그냥 오케이 나도 같은 생각 하면 끝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인도일이 속하는 날에 전액 매출액과 매출 원가로 다 처리했대요. 5천만 원 제품 매출, 4천만 원 제품 매출 원가를 전부 다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올해 회수기일이 도래된 것만 매출액으로 두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도래된 회수기일을 보면 인도일 이후 매 2개월이니까 4월 1일 날 줬으면 6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총 4번이죠. 그러면 500만 원씩 4번이면 2천만 원만 이번에 매출액으로 인식하면 되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지금 이렇게 제가 계산한 거예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회수기일을 셌는데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총 4번이잖아. 그러면 회수기일이 총 4회에 1회 납부하는 게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면 올해 회수기일이 도래한 거는 2천만 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얘가 그럼 2천만 원만 이번에 인식하면 되는 건데 회사는 전액을 매출액으로 일단 처리했죠. 매출액. 그러면 자 이제 이 정보 알았으면 특례에서 이번엔 제품 매출이네요. 그럼 1번 매출, 제품 매출액. 방금 세법은 얼마를 수익 금액으로 인식하길 원했죠? 방금 회사는 2천만 원이죠. 도래한 건 4번이니까 500원씩 2천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 원하는데 회사는 얼마라고 했대? 그렇죠. 5천만 원 전부 다죠. 그래서 3천만 원 줄여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 3천만 원은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보면 여기 잘 들어와 있죠. 제품 매출이었잖아 방금. 근데 얘는 참 안타깝게 다시 풀려버렸죠. 자 마지막에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익 취소를 또 볼게요. 세무조정. 자 우리 그럼 3천만 원의 이익을 취소해야 되나요? 지금 얘 이익 얼마였는데 장부 있는 게 1,000만 원이잖아. 그죠? 1,000만 원인데 지금 매출액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취소했다는 건 60%니까 이익은 600만 원만큼만 취소돼야 되겠죠. 취소한 만큼 이익이 취소가 돼야 되지. 그죠? 그럼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600만 원 이익의 취소를 이렇게 끄면 대응원가도 60%를 똑같이 취소하면 될 거잖아요. 매출액 3천만 원인 매출액 3천만 원이 60% 취소했으니까 그럼 대응원가 4천만 원에 얘도 60%면 2,400만 원이죠. 그럼 2,400만 원만 취소하면 될 거잖아요. 그럼 차감 조정 3천, 가산 조정 2,400이면 순액으로 600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까지 해야 돼서 제가 계속 조정은 이익이다라고 앞에서 떠든 거예요. 매출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조정하는 거다. 그럼 자 얘를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하면 이제 얘는 3천만 원 매출 아니야. 장기 할부 매출 3천만 원. 얘는 그럼 내년에 돈 받았을 때 매출로 인식할 거라는 거죠. 회사는 이미 다 처리해서 처리 안 할 거고. 그래서 타이밍의 차이로 유보 발생이라고 쓰고 그럼 3천만 원 이익을 줄이는 게 아니고 600만 원만 줄이는 거니까 2,400만 원만큼 장기 할부 매출 원가 2,400만 원 얘도 유보 발생. 예, 너 올해 비용 아니야? 송금물산이 장기 할부 매출 원가 유보다. 있나요? 자, 이제 마지막 아래에 5번을 보면 제품 재고액 중 갑제품 800만 원은 타인에게 위탁 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으로서 2020년 12월 31일에 수탁자가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 계산서가 아직 미발행되었으며 계산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 계산이 누락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얘는 제품 재고에 800이 아직 있는데 얘가 장부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품 재고액이. 근데 12월 31일 날 수탁자가 1,0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내 재고자산에서
빼고 매출 원가 돼야 되고 1,000만 원은 제품 매출이 돼야 되는데 얘는 아직 계산서상에 매출액과 매출 원가 계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은 얘 올해 팔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장부에 들어가 있으면 오케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장부에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이제 기타 수익 금액 조정 가서 자, 여기 구분해서 자, 스마트 A는 지원 안 하는데 K11 지원하는 게 이 구분해서 F2번 눌러서 제품 매출이다라고 쓰면 컴퓨터가 얘 제품 매출인 걸 알고 앞에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 이 값을 제품 매출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수익 금액은 1,000만 원이죠.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원가도 같이 해줘야 될 거죠. 우리 지금 200번 거잖아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800만 원이 대응 원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자, 세무 조정을 하면 지금 매출액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의 매출 입금하고 매출 원가 800만 원의 송금하고 두 개를 다 인식해서 200만 원의 이익만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인식할 거예요. 자, 위탁 매출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F4번 눌러보시면 맞죠? 여기에서 위자만 쓰시면 위탁 매출 누락이라고 있죠. 그럼 얘 지금 장부에 안 적혀 있어서 우리가 매출이라 그랬지만 내년에 회사가 회계 처리하면 그걸 이제 우리 법인세법은 인정할 필요 없죠. 이미 올해 200 벌었다고 했잖아. 근데 내년에 회계 처리한 거 200 벌었다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럼 세법은 너 이미 세금 냈어. 얘는 빼. 라고 하면서 추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린 유보라는 거예요. 타이밍의 차이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얘 선택하면 유보가 되고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얘는 매출 누락한 거잖아. 그럼 차감 조정 쪽에 가서 다시 F4번 누르고 위자라고 치면 위탁 매출 원가가 또 누락했다라고 있죠. 자주 조정하는 거라서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얘도 800만 원의 유보 발생이라고 했다가 우리가 이제 미래에 내년이든 언제든 회계 처리하면 그때 이미 너네 세금 냈으니까 넣을 필요 없어라고 다 뒤집어서 반대로 역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여기 아래에서 방금 썼던 게 같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세무조정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서식의 목적은 매출에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 얘 맞추면서 이익의 차이가 난 걸 세무조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자급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은 공사수익금인데 얘가 둘 다 합쳐서 가산조정으로 4,385만 원 올랐으니까 자, 여기에 가산조정에 4,385만 원을 가산조정으로 높여줘야 되겠죠. 다음 우리 중소기업 특례에 가면 공사수익금을 2억 8천만 원 줄여줬죠. 매출액을. 그러면 수익금의 조정 계산에서 공사수익금을 차감에 가서 2억 8천을 내려줘야 되고 여기에 또 특례에 가면 제품 매출을 3천만 원 특례에 의해서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매출을 매출액 3천만 원을 줄여주는 거예요. 다음 우리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면 제품 매출을 1,000만 원 높여줬죠. 제품 매출을 1,000만 원 높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제품 매출을 1,000만 원 이렇게 높여주면 정확한 이제 우리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이 조정 후 수익금액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서상 수익금액 이 금액을 이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조정 후 수익금액 이 금액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다른 거에 한도에도 쓰지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비용에 대한 걸 인정한다 안 한다 하면 이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